단기간 몸이 아파 학교에 가기 힘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위탁교육기관 상황 최근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창원에서 문을 열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거쳐간 학생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2006년부터 교육부로 위탁받은 해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318명이 참여했고 예. 현재 6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사망이 특이한 학교다 보니까 사망 학생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711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44%가 재발입니다. 그 재발 환자의 특징이 학생의 학교 복귀 전후에서 일어나는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아이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졸업이 아니라 사망으로 학교를 마쳤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질환으로 학교에 못 가는 경우에 누구나 이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소아암 등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교육청의 특수교육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사하고 교육감 결제하고 그에 대한 결제된 것을 우리 학교 기관에 저희들의 학생 정보, 학부모 정보, 소속 교사 정보를 보내주면 그거로 바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과 학력이 지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학부모들은 지금 학습권 보장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 이제 학습은 이제 출석만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예. 근데 교과 기록이란 학생부 기록이 좀 부분적으로 안 되고, 평가가 더군다나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평가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평가를 자연적 병원이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면 제하 점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굉장히 학습을 해도 진학의 꿈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민간 위탁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관련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원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가 교육청 소속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남도 준무관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이고 그러면 실제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공공기관, 민간기관이지만 위탁기관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달라서 또 오는 혼선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은 아프지만 친구와 똑같은 학습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나오기까지 하루에 오늘 또 사망한 학생을 집했습니다. 예. 그 학생은 매우 우리 학교에 아프지만 학습을 좋아했고 그런데 그걸 지켜주지 못한 우리 책임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지켜야 될 우리 책무가 아니냐는 생각할 때는 어른들, 우리 사회가 좀 책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건강을 회복해서 꼭 졸업까지 하기를 기원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제도와 또 어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